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지난 4월 29일 중국은 테너 우주정거장 모듈을 발사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발사체는 창정 5호 B 로켓인데요. 현존하는 우주 발사체 중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로켓입니다. 발사重量이 무려 840톤가량으로 지구 저궤도까지 25톤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죠. 그런데 위성 궤도를 계속 돌던 1단 로켓이 10일 만에 지구로 추락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1톤) 중량의 잔해는 다행히 인도양에 떨어져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로켓 잔해가 적어도 2번 더 지구로 추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것은 유럽의 대형 발사체인 아리안5 로켓입니다. 발사 중량 777톤, 정지위성 궤도까지 약 10톤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죠. 이 로켓과 창정 5호 B의 발사 과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로켓 모두 1단 로켓과 거대한 부스터를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부스터와 1단 로켓은 연소 뒤에 분리되어 대서양에 추락하죠. 그런데 아리안5는 1단 위에 2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2단 로켓이 위성 궤도까지 위성체를 운반하고 그 뒤에 우주 공간을 맴돌게 되죠. 혹시 지구에 추락해도 공중량이 5톤 미만이라서 큰 위협은 아니라고 하네요. 실제 스펙에 맞춰 창정 5호 B 로켓을 구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대형 부스터가 이륙 초기 추력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가운데 1단은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오랜 시간 연소할 수 있지만 추력은 비교적 약한 편이죠. 원래 창정 5호는 중국이 정지궤도 위성이나 심우주 탐사선을 발사하기 위해 만든 로켓인데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아리안5 로켓처럼 1단 위에 2단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창정 5호 B 로켓은 지구 저궤도로 우주정거장 모듈을 운반하기 위해 개조한 모델입니다. 화물을 400km 고도까지만 보내면 돼서 2단을 생략했죠. 대신 2단 로켓이 있어야 할 공간을 페어링이 차지해서 매우 큰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창정 5호 B는 2단 로켓이 빠진 자리에 길이 16.6m, 무게 22.6톤짜리 테너 우주정거장 모듈을 탑재했습니다. 하단은 창정 5호와 똑같은 로켓이지만 상단을 다르게 설계했는데요. 힘이 넘쳐나니까 상단을 제거해서 비행거리를 조금 줄이고 대신 운반 능력을 늘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지 궤도를 향해 발사되는 창정 5호의 1단 잔해는 위성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필리핀 앞바다에 추락하지만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 창정 5호 B의 1단 로켓은 테너 모듈과 함께 위성 궤도까지 진입하기 때문이죠. 과거 중국이 쏘아 올렸던 단일 모듈 우주 실험실인 행궁 1호, 2호와 달리 테너 모듈은 앞뒤로 다른 모듈을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테너 모듈의 운영 수명은 10년 이상입니다. (8분간) 연소를 끝내고 1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이때 고도는 185km, 궤도 고점은 약 380km인데요. 테너 모듈과 로켓 잔해는 모두 위성 궤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분리된 테너 모듈은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서 375km/s 385km 고도까지 상승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돌고 있는 궤도보다 조금 낮은 곳이죠. 하지만 여전히 185km/s 380km 타원 궤도를 돌던 1단 로켓은 궤도 근점이 낮아서 대기 항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면서 천천히 하강합니다. 테너 모듈의 비행 궤적입니다. 궤도 경사각은 약 43도,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를 오가며 하루에 16번 지구를 돌고 있죠. 창정 5호비의 1단 로켓잔에도 같은 궤도를 돕니다. 그러다가 저 범위 안에서 추락하는데요. 어느 곳에 추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 전체 표면적에서 대한민국의 면적을 구하면 약 0.02% 미만입니다. 여기서 위도에 따라 지구 표면적 대비 추락 가능 면적은 7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추락할 확률은 약 0.03% 미만이죠. 연료를 다 쓴 1단 잔해는 사실 거대한 금속 풍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엔진부를 제외하면 부피 대비 밀도가 매우 작아서 대기 항력을 크게 받습니다. 이런 물체를 유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결국 서서히 고도가 낮아지다가 대기권에서 폭발하듯 분해됐습니다. 파편은 인도양에 넓게 흩어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방 매체들이 일제히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른바 통제되지 않은 대기권 재진입을 문제 삼은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 역대 추락한 우주잔해 중에 가장 큰 물체를 발사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사실 매년 지구로 통제되지 않고 추락하는 우주잔해가 100톤 이상입니다. 상단 로켓잔해, 폐기된 인공위성 등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기껏해야 수톤 무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창정 5호 B처럼 20톤이 넘는 잔해가 추락한 경우는 역사상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1973년 미국은 무게가 77톤이나 되는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방치된 스카이랩은 1979년이 돼서야 지구에 추락했죠. 당시 인도양을 비롯한 호주 서부 지역에 수많은 파편을 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카이랩을 운반했던 세턴 V 로켓의 2단 잔해 역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1991년 소련은 20톤 무게의 샬루트 7호를 남태평양에 추락시키려 했으나 오작동으로 아르헨티나 일대에 파편을 뿌린 일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연구 모델 110,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실험 모듈 멍10을 추가 발사해서 세대의 모듈로 구성된 멀티모듈 우주정거장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사체로는 여전히 창정 5호 B가 사용될 예정이고 앞으로 중국의 대형 로켓 잔해가 2번 더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